본문 중에 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의 70%가 30% 정도는 정신 이상이 의심이 되어지거나 그리고 또 한 30% 정도는 이미 범죄 사실이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근원을 따져보면 편모, 편부, 조송가정 등등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상담을 해보면 거의 정서지능이 마비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정말 노력을 기울이고자 노력을 하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참 힘이 듭니다. 첫째로는 부모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상처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쓰는 기제가 거의 공격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교육이라는 그런 기제로 다가가려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지쳐갑니다, 스님.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단 5분, 10분만이라도 아이들의 그렇게 들뜬 마음, 거의 ADHD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50%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 이러한 그 명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겠지만은 아이들의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아이들같이 그렇게 다친 아이들한테도 1박 2일의 템플스테이가 효과가 있을지 스님의 좀 견해를 듣고 싶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좀 추진하고 싶어서 오늘 스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해안을 부탁드립니다. 월급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제 월급을 넘어서서 월급을 안 받고라도 이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 진정성이 전달돼. 선생들이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부모도 애들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선생도 애들을 지 맘대로 하려고 그 애들이 뭐 순화가 되고 어떻게 되고 애들이 좀 인성이 좋아지고 이게 다 뭐예요? 누구 고치려는 거예요? 누구 고치려는 거예요? 애들 고치려는 거 아니야. 부처님이 가르치면 남 고치라는 거예요? 자기 고치라는 거예요? 요 내 법문하는 거 다 남 고치라는 거예요? 자기 고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치라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 고치라는데 저 선생님은 지금 애 고치는 걸 묻잖아. 그러니까 그건 불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템플스테이 해봐야 아무 효과도 안 나지. 저리 데려가서 애 고치려는 거 아니야. 애가 뭐 때문에 선생 좋아하는 대로 뭐 때문에 고쳐주노? 뭐 때문에 선생 좋아하라고 고쳐주노? 부모로부터 상처받아가지고 저항하는데 그 왜 부모한테 잘해주지 그럼 선생한테 뭐 때문에 잘해주노? 그리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출발부터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첫째, 힘들만 하면 돼. 애 욕할 필요도 없고 문제하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 그 애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월급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 힘들면 안 하면 돼. 딴 데에서 월급 받고 파출을 받거나 뭐 딴 거에도 먹고 살지. 뭐 때문에 이런 데 신경 쓰고 이런 데 내 노력을 기울이냐. 안 하겠다. 이렇게 딱 관도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 자기 필요해서 애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선생의 기본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에이 못 해먹겠다 하면 딱 버리고 쏴펴내고 나오는 게 첫째고, 두 번째, 내가 월급을 받고 그래도 월급 받고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월급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가지고 노가다 해가지고 등짐 지고 해도 하루에 5만 원밖에 안 주고 하루에 5만 원이 뭐 7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25일 일해봐야 얼마 받아요? 100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데 자기 뭐 2, 300만 원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뭐가 힘들어? 노가다 며칠 해봐요. 그보다는 이게 낫겠다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내 주어진 월급 받는 값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 하라고 돈 줬으면, 돈 받았으면 돈값을 해야지. 그럼 연구를 해야지. 두 번째,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래. 문제하라고 하는데 정상화처럼 자꾸 기준을 짜보니까 답답지. 어제도 여기인가 그전가 어디 질문이 그래요.
자기 애 공부 못한다고 달달 볶는다.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애 공부 못한다고 달달 볶고 있고, 또 자원봉사를 가는데 어디 가냐, 장애아 선생님, 장애아를 가르치는 훈련하는 선생님이요. 근데 이 장애아들이 선생님은 힘들까 힘 안 들까? 힘들겠지. 그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아를 정상아에 비교해가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정상 같으면 3번 마음 되는데 이게 5번 해도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화가 아니니까 따로 모아가지고 특별히 더 하라고. 여긴 3번 하면 되는 걸 여기는 15번 하라고. 그렇게 주어진데 3번 해보고 안 된다고 힘들어 죽겠다. 그건 장애아 선생 자격이 없는 거지. 장애아에게 선생을 하려면 장애아에게 요구하는 게 정상화하고 달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문제아라 하지만 문제아라는 게 따로 없어. 걔들이 뭐가 답답한지를 들어야지. 왜 내 생각대로 얘들이 의대해야 된다. 이게 선생님 자체가 잘못됐지. 선생님 죽문죽설이 뭐예요? 자기 고민을 먼저 듣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딱 하고 존다. 수업 시간에 조는 게, 수업 시간에 자는 게 남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안 끼쳤지. 그러니까 그건 조는 거는 나누면 돼. 그러고 졸면 어때요? 선생님이라면 적어도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이래 줄까 이래가지고 담요라도 나눴다가 덮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떠든다.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쟤 떠들어도 너 공부하는데 지장 없니? 방해요. 그래. 그럼 걔한테 물어봐. 공부 안 하는 건 좋은데 네가 그래 떠들어서 다른 사람 공부까지 방해할 권리가 네한테 있나? 네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떠들지. 공부 안 하는 건 좋으니까 떠들지는 마라. 2번째, 떠들려면 그래 떠들어라. 괜찮다. 그만한 나이에 떠들고 싶으니까 그럼 네가 밖에 가서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그걸 내가 짜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조정하려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그러고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저건 저래가 상처 입었구나, 저건 저래가 상처 입었구나, 얘는 이래가 상처 입었구나. 그럼 여는 엄마가 필요하고, 여는 할머니가 필요하고, 여는 아빠가 필요하고. 그럼 선생들이 나눠가 좀 해주면 되지. 뭐 해주는데 그걸 다 해줄 수가 없다. 수가 너무 많아가. 그러면 자 얘기해가 수를 좀 줄이든지, 자기들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면 학교에서 여장하고 얘기해가 나는 정년 사퇴 낼 테니까 여긴 지금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얘들 상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상담 선생을 늘리자든지 이렇게 교무회의를 해가 조절을 해 나가야지.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고 자꾸 안 주면 또 건의하고 안 하면 또 건의하고. 그러니 부모가 그래서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애들이 그런 걸 듣고 얘기하고. 이 문제하다 하는 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안 받고라도 내가 돈 내고라도 거기 가서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정년퇴직하고 거기 가서 자기 그 후원금도 내가면서 봉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확 달라지지. 그리고 그런 아이들 하나 치유하는 게 굉장한 좋은 일이지.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그런 자세를 딱 가지면 쉽지. 근데 욕심내면 안 돼. 좋은 일도.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이란 잣대로, 우리의 어떤 잣대로 너무 사람을 이렇게 규격으로 가두면 안 돼요. 조선시대에 시집 가가지고 남편이 하룻밤도 못 자고 죽었어. 청산과부가 돼가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웃 남자하고 손 좀 잡았다고 입 좀 맞췄다고 하룻밤 잤다고. 옛날엔 다 그러면 다 때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엄청나게 나쁜 년이라 그랬죠. 그 나쁜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윤리 도덕이 다 옳은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불법 아니에요. 이 장벽, 이런 카테고리 이런 걸 넘어서야 돼. 설령 재판에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사실 형제간에 제대로 하면 재판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지. 근데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니 재판에 안 갈 수가 없잖아. 재판에 가는 건 좋아. 가면 안 된다는 건 없어. 재판에 가서 결론이 났으면 이제는 뒤는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뒤는.
선거할 때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우더라도 일단 선거에가 이기면 내 지지한 사람 대통령이요, 전 국민의 대통령. 전 국민의 대통령. 그러면 이제 딱 풀고 전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다음에 맨날 집회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싸움이 끝이 안 나잖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애쓰는 건 좋은데 생각을 좀 크게 바꿔야 돼. 적어도 그런 학생들을 하려면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맞싸우고 그래서 감정이 격화되고 이런 수준 갖고는 그 애들이 신뢰를 안 해. 걔들이 선생을 막 칼로 난도질을 해도 선생님이 상처 안 입을 정도의 자세라야 아이들이 었더니 감동이 오고 감동이 와야 마음이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들 뭐 다스리는 건 간단해요. 사실 학교 교육이 제도가 안 돼서 그러지. 그 애들은 저 비행기 태워가 저 고비사명에 갖다 버려버리면 돼요. 지도 한 장 주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찾아오더라. 그럼 거기서 이제 막 애쓰다 보면 삶의 생기가 돋고 생존에 대한 생기고 이러면 교육이 돼요. 교육이라는 거는 보살펴줘야 되는 게 있고 스스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깨닫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살펴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게 있고 야단 좀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깨우쳐야 되거든. 인생이라는 거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하세요. 괜찮아. 네, 억울하진 않고요.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우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질문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점은 아이들을 문제아로 규정을 짓는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부모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럼. 저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도대체 달게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스님께서, 어떻게 할 때 되느냐? 네. 내버려 둬야지 뭐. 네. 나는 감동을 월급만 주라는 받고 말씀도. 나는 네. 월급만 받고 내가 지금 부모도 못한 걸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너무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네. 자기가 지쳐 선생을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있는 게 낫겠다 하면 그 정도로 하고 뭐 강아지 새끼처럼 생각하고 그냥 월급 받고 나는 학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교사들은 그냥 일반 월급 받는 분들은 좀 다르게 또 애들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나 정말 부모와 다를 바 없는 마음가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까지 얘를 그래도 그런 얘네들 마음이 내박치면 네. 아니야. 내치는 게 아니지. 선생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의 욕심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욕심이야. 네. 그러려면 자기 희생을 해야 돼. 네. 이런 사람은 자기 희생을 안 하면 절대로 감동을 안 해요. 근데 선생이 희생해 가면서까지는 안 하려고 하잖아. 그렇진 않습니다, 스님. 아니야. 아까처럼 희생해 가면서까지 하려면 자기의 전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월급도 버리고 투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동을 해야 돼. 그거 나머지는 꼼수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이다. 이렇게 딱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내 선생님들 상담 들어오면 야, 가이 새끼 같은 거 니 질 못 때린다. 관둬라. 니 월급만 받고 관둬라. 그러면 스님이 선생을 너무 무시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게 좋다 이거야.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성인 군자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머리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네, 확실한 지적이십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적절하게 나쁜 짓은 안 하잖아. 적절하게 역할을 하고 그러고 월급 받고 생활을 하고 그러고 이런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부모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증폭되지 절대로 수그러들지 않는다. 뭐 경찰 학교 동원한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아? 안 돼. 그래가 해결되면 벌써 해결했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저항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경찰로도 안 되고 세상 전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폭발적인 저항, 애들의 그 저항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반성이 돼야 이제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저항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데모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자기를 엄청나게 나쁘게 하면서 세상에 이 잘못된 거에 저항하는 거야. 자기들은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막 막무가내로 저항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아직 뭐 사회적 피해가 적으니까 세상에서 무시하고 가는데 이게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 이제 처음에는 억압하고 처벌하는 쪽으로 가다가 그 도를 넘어서면 어떡해요? 이제 반성을 해야 돼, 우리가. 야, 이 아이들을 어떡할 거냐.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교육 시스템부터 모든 걸 바꿔야 되고 학교에도 이렇게 뭘 가르치는 선생만을 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선생을 더 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는 거는 오히려 적게 배치하고 근데도 여기에도 막 아직도 지식을 퍼먹여가지고 이걸 뭘 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사고방식이나 부모도 자식 부모도 그래 부모도 애가 심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공부만 잘하고 그저 졸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자살할지도 모르는데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아이 얘기 듣고 학교 다니기 싫다면 그래 놀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공부하기 싫으면 그래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학교 교육받아가 이렇게 산다고 그래 난리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다 초등학교 안 다니고도 살았잖아.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 다 대부분 다 농촌에 있는 분 초등학교 안 나왔죠? 몇 사람만 그저 중학교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다 이게 잘 살았는데 왜 그래? 그럼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한데?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라도 이게 크게 남을 해치는 게 아닐 때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대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내가 큰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중에 조금 역할을 한다. 딴 선생보다는 어때요? 그래도 조금 낫다. 요 정도만 그냥 설설 하면서 애들하고도 뭐 좋은 선생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선생님 소리만 안 들으면 돼. 그 정도만 설설 하고 자는 것 좀 놔두고 떠드는 것만 조금 조절하고 이렇게 뭐 사고 치는 것만 약간 조정해주고 어지간하면 애들 놀고 싶나? 네. 그럼 좀 놀자. 이러고 좀 놀다가 어떻게 계속 놀면 되나? 나도 월급 선생님 월급 받으려면 그래도 해야지. 막 내 놀면 월급 주나 누가 이래 하면서 슬쩍 좀 가르쳐주고 이러면 애들이 볼 때 좋은 선생이가 나쁜 선생이가 좋은 선생이지. 좋은 선생이면 얘기하면 잘 듣나 안 듣나? 잘 듣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건 뭐 문제 있다 해도 그 애들 뭐가 문제겠어요, 그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혜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그러면 연구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터득이 돼요. 원래 해보면, 원래 경험을 해가 실수한 거 가지고 내내 또 해볼 수 있고, 내내 한 거 갖고 또 그 다음에 해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경험이 좀 성과가 판명되면, 즉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적 사례가 나오면 뭐 하면 된다? 책으로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나눠주고. 그런 걸 딱 연구하면 어쩌면 자기가 선생님으로서 앞으로 청소년 문제아를 어떻게 다룰 거냐의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나 안 되나? 되지. 근데 그걸 연구 안 하고 저렇게 대충 하면 못 쓰지.